정의하고 프린트 한번 시작할게요. 그래서 원본 위주로 풀어줄 거고 변형은 수업 때 하는 걸로 하죠. A1, A3, A5, 36이다. 그럼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3A3는 36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A3가 벌써 12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지 뭐. A4 빼기 A7 나와 있으니까 저 친구는 물론 여기 12에다가 다 해도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12 플러스 D 12 플러스 4D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너는 D가 몇 개 있나요? 3D 빼기 8D 빼기 5D죠. 36 빼기 24 12니까 D는 2야. 그럼 우리는 A2가 A3 빼기 D잖아요. 너는 10이다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3번 등차수를 첫 장부터 그냥 등차수를 합이고요.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A3, A6 뭔지 모르겠어. 근데 S5는 9A2라고 되어 있다. 원칙대로 가는 방법을 고수해 볼게요. 어차피 뭐 일반항 자체는 알고 합공식도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그럼 A3는 A1 플러스 2D A6는 A1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2A1 플러스 7D 30 A1과 D를 이루는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S5를 A1과 D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하죠. 2분의 항액에서 5개 2A1 M 빼기 1D 못 외우신 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S5는 5A1 플러스 10D는 9A2니까 너는 A1 플러스 D 그럼 는 0 아닌가? 다 쓸까? 너는 9A1 플러스 9D 그러니까 D는 4A1 그럼 D 대신에 4A1 2A1 28A1 30 따라서 A1은 1이고 D는 4야. 그럼 S7이야. S7은 2분의 항의계수 10개 이렇게 2A1 M 빼기 1 D 그럼 넌 6, 4, 24 26, 13 곱하기 7 그러면 91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죠. S5를 보시면 A1, A2, A3, A4, A5 그러면 등차 중앙 2A3, 2A3, 5A3니까 5A3가 S5랑 같죠. 그리고 그 5A3가 9A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식 보면 어차피 A3가 껴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겁니다. 그래서 5A3 A1으로 다 돌려도 되는데 뭐 A1을 가지고 표현해도 돼. A3 가지고 5A3는 9A3-D A3가 주인공이야. 그럼 9D는 4A3 그리고 여기서는 A3는 A3 A3 플러스 3D 그게 30이죠. 네, 그러면 2A3 3D는 30이 됩니다. 근데 4A3가 9D니까 2A3는 2분의 9D 그러면 3D 하시면 2분의 15D 30이니까 우리는 이제 D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9, 4, 36 그럼 A3는 9다. 요거 가지고 들어가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S3 하려면 또 첫 장을 알거나 그래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됐죠? 자, 5번 보겠습니다. SN 뭐 그냥 똑같이 등차 중앙 등차 그나저나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네. 미안합니다. SN의 식이 보시면 상수항이 있죠. 그러면 첫 장부터 등차수는 아니다. S1은 따로 구하고 A1이고 경향성이 다른 친구 빗나간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AN은 2배죠. EN 그리고 약간의 힌트 물론 SN 빼기 SN만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 어차피 AN은 공차가 EN하고 E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럼 우리는 A2만 이거 N 이상이죠. A2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다. A2는 S2에서 구해야죠. S2는 A1 플러스 A2고요.
너는 6이 되잖아. 미안. 2 집어넣어야 되니까 4 더하기 3 11가 되죠. 근데 A1이 6이니까 A2는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얘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럼 A에는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2에는 벌써 4죠. 그럼 여기 1 이렇게 하고 n이 2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1은 문제에서 6 우리 같이 구했고요. A3 플러스 A5는 등차 중앙하시면 2A4. 그럼 2 곱하기 A4는 2, 4, 8 플러스 1, 9, 18. 둘이 더하면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7번 모든 항의 등비 수열 양수 공비 양수 A3. 그러면 저거는 등비 중항 양쪽의 곱은 A3의 제곱. 그러면 A3의 세제곱 8이다. 그러면 우리 세제곱 중에 실수인 것은 하나밖에 없죠. 2라고 보시면 되겠고, H7을 생각하는 방법은 H7은 A3한테 공비가 4개가 더 붙으면 되니까 너는 2R 4승 근데 81분의 2야. 그럼 81분의 1 R은 그럼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2는 A3 입장에서 공비를 하나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역수가 3이네요. 6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11A1의 제곱은 A2, A3, A4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뭐 전부 다 고치면 되죠. 11A1은 A2는 A1 곱하기 R 양수 R이죠. 그러면 A1이 양수, 모든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요. 그렇죠? 모든 항이 양수면 그 사이 비율도 양수, 다 양수예요. 약분을 해도 문제 없다. 아래 지금 보시면 양수는 대상하니까 R은 우리가 11인 걸 금방 얻을 수 있고 공비요. A3, A4도 보시면 A1에서 A3 갈 때 R 제곱이 곱해지고 너도 R 제곱이 곱해져야 되니까 A3, A4를 A1 플러스 A2에 R 제곱이 달라붙은 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R 제곱 뭐야 두개 A1R 미안합니다. 여기 뭐야? 아니 미안해 형님 바보. 이거 A1의 제곱이었네. A1 두 개잖아. 하하하하. 약분하시면 11A1이 R이죠. 11이 아니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식에서 R이 이제 3인 게 나오는 거죠. 하하하. R이 3이니까 A1은 그러면 11분의 3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첫 장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R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 11분의 3 아래 항의 개수 5개 빼기 1 이렇게 하면 등비실 합공식이 나오니까 그럼 너는 11분의 3 곱하기 2분의 3, 3분의 80, 243 242가 되겠네요. 이 빼면 그러면 너는 121 그럼 11의 제곱이야 33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 좀 힘드실 텐데 이런 등호가 있을 때는 이제 이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을 다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A5 빼기 B8이 A3 빼기 B2다. 등차 수열. 그러면 이제 넘기는 게 낫겠죠. 서로의 차이. 같은 애끼리 넘기면 내가 지금 한 건 요 1번이에요. 1번. A3는 B8-B2이기 때문에 여기는 A라는 수열의 공차, 오른쪽은 그 다음에 B라는 수열의 공차니까 이 두 수열의 공차를 좀 구분해서 써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열을 D1, 여기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한다면 여긴 두 칸 차이 나니까 2D1, 얘는 6D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D1은 3D2입니다 라는 게 얻어졌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도 같이 할 거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A3 빼기 2항을 미리 합시다. 그럼 B2가 되죠. 그러면 너는 여기는 1D1 B2는 뭐 그냥 B1 플러스 D2 이래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D1은 B1 플러스 D2다.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또 등호 같은 거니까 이렇게 세 번째 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세 번째 갑니다. A 넘기면 A3, A4 빼기 A2죠. 그것이 이제 B8이 되니까 너는 3D1, 너는 B1 플러스 7D2 이렇게 가야겠죠. 세 번째
3D1은 B1 플러스 7 7D2 예 D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연립을 하면요 순서대로 연립하면 되죠. 뭐 얘랑 연립을 하면 D1 대신에 3D2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대입을 하시면 갑자기 밖에서 경적이 울려가지고 자 뭐냐면 D1 대신에 3D2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D2는 대입하고 넘긴 거예요. B1이 됩니다. 좋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ED2가 B1이니까 B1 대신에 ED2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이제 한 번 더 연립. 그럼 B1 대신에 ED2를 연립해 7D2야? 그럼 9D2죠. 그럼 D1이 3D2가 된다. 여기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가자. D는 B 건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뭐를 완성할 수 있냐면 첫 번째 AN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AN은 A1 플러스 M 빼기 1 D1이고 B에는 B1 플러스 N 빼기 1 D2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지금 D2랑 B1의 관계, D1과 D2의 관계를 알죠. 특히 B1을 지금 ED2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물론 순서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A1은 알 수가 없네요. A1에 관한 식은 없는데 B1 있고 그 다음에 D2에 관한 식도 있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 야, 너 있잖아. 사실은 B1 대신에 여기 B1 대신에 ED2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너 M 빼기 1 D2 아니냐. 그럼 너는 인수분해 하시면 M 플러스 1 D2 아니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선생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D1 대신에 또 D2를 쓸 물론 D2 대신에 3분의 1 D1 써도 되는데 분수 좀 별로잖아? 그래서 D1 대신에 D2를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바꿔 A1 플러스 M 빼기 1 곱하기 D1 대신에 3D2 그러니까 식을 거의 다 일치시켜 바꿨다 이 얘기예요. 다 했으면 A에는 일반항이 A1 플러스 3의 M 빼기 1 D2 이렇게 써지고 B에는 깔끔하게 M 플러스 1 D2 선생님 여기 AN인데 왜 D1이 아니고 D2예요? 바꿨잖아 방금 D1 대신에. 그러니까 일치 많이 시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N이 아니라 K죠 K. AK는 BK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네, 그럼 공차도 다 자연수겠죠? 그런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죠. 그럼 우리는 AK, BK 같아요? AK랑 BK가 같아야 해? 이 얘기니까 K를 집어넣어. A1 플러스 3의 N 대신에 K인 거 알죠? D2는 N 대신에 K 플러스 1 D2 이렇게 같다니까 좀 친한 애들끼리 뭉치면 이제 A1만 왕따 시키자는 얘기죠. D2를 열어주고 그럼 K 플러스 1에서 요 놈은 3K 빼기 3이니까 넘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너의 식은 D2에 4 마이너스 2K다. 그게 A1이다 요 얘기죠. 근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A1 초항도 모든 항 중 하나니까 자연수야 되는 거죠. 자연수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D2도 자연수고요. 그 다음 4 빼기 2K를 보시면 뭐 얘가 자연수야 돼요? 뭐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2분의 1 곱하기 4도 자연수예요. 근데 4 빼기 2K가 양수임은 분명하죠. 양수 맞죠? 그 다음에 K가 지금 자연수라는 거 명확하죠? 그러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K가 1일 때 자연수니까 K가 2일 때 조사를 해보시면 4 빼기 2K는 2가 되죠. 0이 되죠. K가 3이면 벌써 얘가 음수가 되죠. 좀 특이하죠. 전개 방식이. 그러니까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는 거죠. 양수야 되니까. 그러니까 K는 반대로 얘기하면 1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K가 1일 때만 성립해? 그럼 넌 반드시 2야. 따라서 우리는 A1마저도 ED2라고 쓸 수 있게 된 거다. 이 얘기죠. 아, 그러면 식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 야, 너를 ED2라고 쓸 수 있대. 그럼 너의 식을 다시 전개하면 이거 3n 빼기 3이라 했어. 그럼 3n 빼기 3에 2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bn은 얼마라고? 여전히 n 플러스 1 d2야. 그럼 n은 대응되는 변수니까 사실상 d2만 변수다 이런 얘기고 a6를 구하고 우리 지금 이거 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a6는 3, 6, 18, 17 d2고요. b4는 5 d2가 되겠죠. 위에 4를 빼랍니다. 그러면 12 d2가 된다. 그럼 요 놈의 최소값은 당연히 얘들아 모든 항이 자연수면 그 각각의 차이도 자연수 아닐까? D2도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이겠죠. 그럼 최소값은 12가 맞겠다. 조금 까다로웠는데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SN의 식이 지금 R이 상수라고 써있고 물론 R이 0이란 말은 없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란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의 경향성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너를 얘기하고 있는데 a2n 플러스 1, an은 전부 다 1을 집어넣어봐도 a3 빼기 a2부터 시작하니까 모두 다 이 이상의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원래 등차 수열의 경향성을 따르겠다라는 얘기고 a2n과 a2n 플러스 1은 항 차이가 딱 한 개잖아요. 그럼 공차 d랑 정확하게 일치. 그럼 이 이상의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공차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얘기죠. 네. 그래서 AN의 공차 6이 맞습니다. 물론 n이 2 이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를 알고 있고 A1, A3는 1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A1은 11이고 A2는 몰라요. A2는 얘와 얘의 공차는 경향성이 다를 수 있죠. 근데 A3와의 공차는 같다. 6이다 이 얘기죠. 근데 너가 이제 11이다. 너가 11이야. 이렇게 쓸까 그러면 A1, A2, A3인데 너는 11이 맞고 경향성이 다른 한 놈, 왕따의 대상. 근데 그 다음부터는 경향성이 맞아. 그럼 A2는 몰라. 하지만 너가 11이야. 근데 너는 6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럼 너는 5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PQR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만 경향성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생각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A2 이상부터의 등차 수열을 일반화하고 구하시면 A에는 A1 플러스 M 빼기 1T라고 쓰고 싶죠. 그럼 안 되죠. 우리 2부터 성립하니까 M 빼기 2 공차 D 6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5 플러스 6N 마이너스 12니까 6N 마이너스 7이 되고요. N은 2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항 구한 거고요. 그냥 S10을 구할 거야. S10도 이런 원래 등차 수열을 합으로 하면 안 돼. A1은 따로 하시고 A2부터 A10까지 합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면 얘는 경향성이 다르다 그랬죠. S라는 식은 그냥 써도 되는 거고 수열의 합 그 자체의 식이었으니까 S라 썼다고 꼭 등차 등비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A1 자체는 그냥 11이고 그럼 너는 어떻게 더해요? 우리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 더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가 아니죠. 9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A2랑 A10. A2는 얼만데? 계산하시면 12 빼기 7이죠. 5가 되고요. A10은 얼만데? 60 빼기 7? 그럼 5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58. 그럼 너는 224, 298이니까 11 플러스 9 곱하기 29네요. 그러면 270에서 9를 빼니까 261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너는 11이니까 답은 279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여러분 절대값을 푸는 방식 우리 상함수 활용해서도 이런 문제 있어서 사인 B 해가지고 그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A2랑 A10 그러니까 문제의 개념이 달라도 푸는 방법이나 뭐 논리적인 부분은 같을 수 있죠. 요거 아니면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물론 교집합이 있습니다. 둘 다 0일 때 어쨌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A2랑 A10이 같고 그 다음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 8D죠. 그럼 얘가 0을 취급받는 거잖아. 공차 8개를 더했을 때 같은 공차 0이니까 D가 0인 거잖아. 근데 공차는 분명히 양수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8D 그러니까 2항과 제10항의 차이가 없을 순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이거죠. 너의 합이 0인 걸 알아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A2와 A10을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등차 중앙 우리 간단하게 12 나누기 1 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가 딱 가운데 있는 걸 알 수 있죠. 실험은 A2랑 A4 하시면 딱 2 더하기 4 나누기 A3잖아요. 즉 얘는 뭐랑 똑같냐면 2 곱하기 등차 중앙 너가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6가 0인 걸 우리가 한테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0이야 이걸 줬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정식 다음에 방정식 실근 중 하나가 A5다. 그럼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므로 얘의 실근의 종류를 뽑아보시면 0도 있고요
합이 마이너스니까 마3도 있고요. 1도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순서대로 쓰면 마3, 0, 1이 이제 있는데 분명히 A6가 얘잖아요. 그러면 요 실근증 단 한 개가 A5니까 얘 아니면 얘가 A5가 될진데 우리는 공차가 양수니까 모든 항들은 그 다음 항이 커지는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A6가 6이면 A5는 그것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어요? 커질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A5는 빼기 3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차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공차 D가 3인 걸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일반항도 생각할 수 있다. A는 선생님 첫째 항 모르는데요? 아, 왜 그러니? A5 더하기 M 빼기 5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3N 빼기 15 그러니까 3N 빼기 18이란 걸 알 수가 있다. A니 자, 첫째 항 10항까지 합 S10이네요. 10개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당 마랑 해도 되겠네. 그래서 뭐 일반항 아니까 이게 AN이니까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지막 하면 10항이네요. 그러면 12인가요? 음수 났네요. 2분의 10 곱하기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7번은 공수원적인 마인드. 공통가 있고 1학년 때 수학을 좀 공부했다 그러면 알 수가 있다. 자, 가조건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2씩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의 치역이죠. 그것의 y좌표죠. 그래프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y는 하고 딱 놓는 순간 x축 y축으로 얘를 시각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y좌표마저도 너는 공차가 2다. 다시 x좌표가 공차가 2인데 y좌표도 공차가 2야. 다시 한번 x의 변화량이 2인데 y의 변화량도 2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의 변화량이 2인데 y의 변화량도 2야. 기울기가 2라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죠. 미안. 기울기가 1로 같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쵸? 그 생각을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y는 x, 즉 원점을 지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가 1이야.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빨간색 해볼까?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하나 딱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은 어딜 지나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y절편 모르니까 k라고 할까요? 다만 이 전깃줄이랄까? 이 전깃줄 위에 a랑 b랑 c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a랑 b랑 c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져 있다. 누구랑? a, b,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공차 2니까 얘네들은 다 2씩 차이 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이해 되셨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A, B, C다. 선생님 뭐 3차 함수의 그래프 x3승 플러스 kx제곱 저걸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우리 얘기는 얘가 어디 위에 있어? A, B, C가 당연히 우리가 지금 파악한 거는 사실 얘랑 이거랑 요거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것도 양네? y절편 양수니까 k 양수인 거 살짝 써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 위에도 있냐면 fx x 3승 플러스 kx 제곱이라는 저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도 있거든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닌데 좀 여러분들 좀 그 공수원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놓고 아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순간 같이 공부하신 친구들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 A, B, C의 X좌표는 뭘 의미하냐면 연립한 방정식이죠. X 3승 플러스 KX 제곱 이퀄 X 플러스 K라는 요 연립 방정식의 세 실근이 각각 A, B, C의 X좌표들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립 방정식 쓰러 갑니다. X 3승 플러스 KX 제곱 빼기 X 빼기 K는 0 K 양수랍니다. 요놈의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인데 베타, 알파, 감마 기준으로 베타가 등차 중항 공차가 2씩 차이나? 그럼 나머지를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2라고 작성하는 건 쉬운 거죠. 아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세 근이 사실상 베타를 기준으로 모두 작성이 가능해. 그럼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교육과정나 어쨌든 이걸로 가시면 금방 할 수 있다. 근데 수특이 됐잖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좀 치사해. 3차 방 근각계수 관계를 막 정확하게 언급도 안 하고 어쨌든 마이너스 k고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붙이면 세근의 합 마이너스 다시 또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근각에서 하시는 거 알 거라 믿어요. 마이너스 k고 넌 마이너스 1이고 너는 플러스 k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세근의 합. 근데 등차 중앙관계 생각하면 또 그냥 더하셔도 3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끼리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양쪽을 먼저 하시면 베타 제곱 빼기 4고요. 가운데 거 이거 양쪽 하시면 베타를 끼고 있으니까 베타 곱하기 베타 빼기 베타 플러스 2면 2베타죠. 즉 여기는 3베타 제곱 빼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벌써 베타 제곱이 1이란 게 등장을 하네요. 됐고 k는 모든 것의 곱,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러면 베타를 끼고 베타 제곱 빼기 4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하, 지금 k가 양수인 걸 아시죠? 그럼 베타가 사실은 1이거나 베타가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베타가 1이면요 1 빼기 4니까 곱하시면 음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k가 양수라며 문제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베타가 1인 건 제거가 되겠군. 이므로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분명히 공차가 2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2 적은 거 빼기 3 빼기 1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다. 순서대로니까. 그 다음에 k는 대응적으로 빼기를 집어넣으시면 너는 빼기 3, 그럼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정도 파악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fx 식의 완성. 요게 지금 여러분 fx였습니다. fx 맨 위에는 식, fx 식의 완성. fx는 x 3승 k를 대응시켜 3x 제곱이 되고요. 우리 물어본 거는 f 감마, 감마는 뭔데 f1, 그러면 4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19번도 가볼까요?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모든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4의 최대값은 a3, a5 자연수다. 네, 로그부터 갈까요? 로그는 뺄셈, 나눗셈이죠. 그럼 로그 3 a3분의 a5, 얘들아 이거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면 항이 두 칸 차이. 그럼 공비가 제곱이죠. r 제곱. 그러면 r 제곱은 3의 제곱 9가 된다. 그러면 공비는 3이라고 바로 하시면 안 되죠. 양수란 말 없으니까. 둘 중 하나다. 나 조건에서 두 항의 곱이 음의 정수야. 그러면 a2랑 a3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지? 곱해서 음수잖아요. 음의 정수니까 정수는 그 다음 생각하시고, 곱해서 음수면 두 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공비가 음수란 얘기죠. 선생님, 공비가 양수인데 부호 같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야, 공비가 양수야, 그럼 양수를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거든. 그럼 곱하면 둘이 양수거든요.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공비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네가 플러스든 그럼 얘 마이너스 되겠죠. 다시, 공비가 음수면 네가 마이너스는 넌 플러스, 네가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잖아요. 그럼 모든 항의 부호가 같습니다. 공비가 음수잖아. 그럼 모든 항의 부호가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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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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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근데 우린 바뀌는 거 지금 희망하니까 공비는 반드시 음수여야 해. 이걸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고. 넌 빼기 3입니다. 그럼 나왔네. A3랑 A5가 자연수야? A2, A3는 음의 정수야? 설정하고 가지 뭐. A3가 자연수라고? 그래, 너를 자연수 K라고 인정을 해. 양수인 자연수 K 당연하죠. 그러면 A5는 뭐가 되죠? 공비가 몇 개 있어? 2개? 그럼 빼기 3의 제곱 9K? 뭐 당연히 자연수죠. 자연수 9배도 자연수. 얘는 당연히 자연수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A3가 자연수인 게 키포인트겠고, 그럼 A2 곱하기 A3가 음수인 걸 넘어서서 음의 정수잖아요. 그러면 A3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판단을 해. A2는 공비가 하나 덜 간 거니까 나눗셈이죠. 너는 빼기 3분의 K 아닐까? A3는 K고요. 이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둘이 곱해요. A2, A3 그러면 빼기 3분의 K제곱, 당연히 K제곱은 실수고 0 이상 양수니까 음수 맞죠? 확인됐고요. 근데 너가 뭐 해야 돼? 음수를 넘어서서 음의 정수해야 돼. 유리수가 아닌 거냐? 정수 아닌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K제곱이 인수로서 빼기 3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제일 작은 자연수는 3이죠. K가 루트 3 없으니까 K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K가 3일 때 그 다음 3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4의 최대값이니까 A4는 A3 입장에서 공비를 하나 더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A3가 K라고 약속? 그럼 빼기 3K죠. 음수야. 음수인데 최대가 돼야 돼. 그럼 K가 커지면 얘는 더 작아지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K가 가장 작을 때 너는 가장 크겠죠. 그래 생각해봐요. 1 집어넣으면 빼기 3이고 빼기 점점 작아지기만 하니까 K가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은 장이 3이죠. 가장 작은 K네. 빼기 9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정수 뭐 그렇다 치고 A1 가조건을 보고 나조건 근데 두 항의 곱이 등비수에서 음수네? 그럼 공비는 음수죠. 네, 그쵸. 이거 바로 알 수가 있겠네. 공비를 R이라고 할까요? R은 반드시 음수죠. 선생님 왜 음수예요? 얘들아 공비가 양수잖아? 그럼 부호가 다 같아. AP랑 AQ의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양수지. 근데 음수가 나온 걸 보니 너와 너의 부호는 달라. 그럼 공비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선생님 바로 인접한 항이 아닌데요? 상관없다니까. 공비 양수면 쫙 같아 부호가. 공비 음수면 다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이 음수다 얘기예요. 이것도 다 고쳐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A1R의 제곱, A2는 A1R, A1R.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너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2A1 곱하기, 사실 이거 바로 가도 되긴 해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얘는 A2부터 A1R이죠. A1 플러스 A1R이죠. 널 다 뽑아내요. 그냥 어떻게 해요? A1의 제곱을 뽑아낼 수 있죠? 1 플러스 R 제곱이네. 5고요. A1의 제곱 R이겠네 여기서는. 1 플러스 R이겠죠. 됐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해야 돼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날릴 거예요. 야 날릴 때 조심해야 돼. 여기 0이 아닌지. 근데 첫째 항이 정수니까 0 되는데요. A1이 0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항 모두 다 0이 돼버려. 그렇잖아. 0에 뭘 곱해도 다 0이니까 등비술 등차 헷갈리면 안 돼. 공비가 뭐든 간에 항이 0이면 첫 번째 항이 다 0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진 않잖아. 6이 양수니까. 어쨌든 0은 아니기 때문에 날렸습니다. 그럼 R밖에 없잖아요. 2R 제곱 5R 제곱 인터 분배법칙 0은 3R의 제곱 팡팡 플러스 5R 마이너스 2 그럼 3 1 2 마이너스 1 R 그럼 R은 뭐가 되냐면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걸릴 수 있네. 음수야 되니까 너 꺼져. 그럼 R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뭐 그 정도 얘기.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조금 더 다가간 것 같죠? 좀 더 가긴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나조건을 활용하러 가죠. 뭐 나조건 AP, AQ, PQ는 근데 순서가 있어.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서 Q가 더 커 얘기니까 나조건을 보면 AP는 여러분들 A1 곱하기 R의 P 빼기 1승이죠. 같은 방법으로 Q도 생각하시면 AP 곱하기 AQ라는 것은 결국 A1의 제곱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에 P 빼기 1, Q 빼기 1 덧셈이겠죠. P 플러스 Q 마이너스 2승이겠죠. 걔 마이너스 18이다. 좀 더 간단했어? A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Q승. 선생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어디 갔어요? 얘들아 이거 뭔지 알죠? 제곱이니까 4분의 1 역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4분의 1이죠? 그럼 그걸 오른쪽에다 줘. 그럼 마이너스 70이겠죠? 마이너스 18 곱하기 4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따지면 되는데 첫 번째 생각 얘들아 A1은 무조건 양수죠. 미안 잘말해서 A1의 제곱이 양수죠. A1 0이 아니죠. 0이 아닌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근데 너 곱셈 음수야. 그럼 너가 음수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곱셈이 홀수죠. 이거 봐봐. 이 빼기 미안해. 음수를 지금 거듭 제곱하는 거지. P 플러스 Q만큼. 그런데 네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P 플러스 Q가 짝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돼? P 플러스 Q는 음수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왜 지금 말이 지금 혼나오니? P 플러스 Q는 음수여야 됩니다. P 플러스 Q는 홀수여야 됩니다. 홀수. 그리고 P랑 Q는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러니까 시작이 1, 2밖에 없죠. 시작이.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로 가능한 값을 생각해 보시면 짝수면 양수되잖아. 그러니까 3부터 홀수인 친구.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마이너스의 P 플러스 Q승이니까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면 마팔이죠. 요 때는 마이너스 8이 되고 요 때는 마이너스 32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 2 7승 계산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72랑 약수관계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A1이 지금 문제에서 정수란 말이 있거든요. 0이 아닌 정수. 그러면 정수니까 너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약수관계로 정수 단위로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1을 약분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정수가 아니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는 버리고, 너는 애초에 1보다 작아지니까 버리고. 이해돼요? A1이 분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A1의 제곱 이걸 생각해 보시면 마팔? 그럼 넌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9. 이렇게. 그럼 A1은 3이겠죠? 또는 빼기 3이겠죠?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P 플러스 Q가 3이고요. 대응되는 A1의 제곱이 9야. 그러면 A1은 3 또는 빼기 3이야. 근데 문제에서 A6가 지금 뭐라고? 양수. 그럼 A6가 양수라고? 이상하다. 왜? A6는 A1 곱하기 R이 마이너스 2죠. 5승인데 너가 음수잖아요. 근데 너 양수야? 그럼 너가 음수네. 그러니까 A1이 음수 빼기 3이 된 거지. 그러면 식의 완성이네요. 우리 A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네. 그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A1 곱하기 R의 n-1승 이러시면 되니까 완성이 됐네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물음이 AP 빼기 AQ. 그럼 우리 B 플러스 Q가 2, 3이잖아요. 그럼 1과 2밖에 없죠. 뭐. 1, 2 이렇게 피했다고. 그러면 A1 초항이니까 그냥 빼기 3이죠. 빼기 3 마이너스 AQ 2를 집어넣은 값. 그럼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한 번 하면 돼. 6이겠죠? 그럼 빼기 9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3번은 약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2차함수적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2차함수로 볼 수 있죠.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죠. 그래서 물론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 2차함수인데, 그래서 일단 생각, 등차 수열 합 S는 2차함수입니다. 그 치역은 자연수 정의역에 대응되는 값이겠죠. 근데 지금 그 2차함수의 합, 2차함수죠. 2차함수의 치역이 13일 때보다 크다. 13이 중요한 건 아직 아니고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항상. 그럼 2차 함수가 지금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값이에요. 최소값이 존재해. 그럼 너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다. 공차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최소값이 존재해 이 뜻이겠죠. 근데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13일 때의 그 치역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는 13 주변 애들은 항상 13보다 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여기까지 됐죠. 그쵸? 그러면 이때 최소값 근처에 있는 게 13이라는 얘기예요. 13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 몇 번 더 하면 되죠. 13일 때가 가장 작다.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2차 함수적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3의 치역 대칭축이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13이 더 어디 있을지 몰라. 이게 13이면 14는 얘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거죠. 물론 이쪽 가서 더 멀 수도 있죠. 12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3 주변에 있는 그 정의역들 10이랑 14는 1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당연한 얘기 12일 때도 13보다 크거나 같고 14일 때도 크거나 같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던지면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11은 왜 조사 안 해요? 10은요? 15는요? 17은 왜 조사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이미 10이랑 14가 1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미 다 끝난 거죠. 왜냐면 가장 작은 게 13일 때. 물론 저 가장 작은 위치가 대칭축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죠. 분수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린 자연수가 정의이기 때문에 13 주변으로만 13이 가장 작거나 같은 걸 밝힌다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라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24번은 10하고 8만 조사하시면 되는 거죠. 네. 됐니? 근데 뭐가 재밌어. 봐봐. 이걸 보는 순간 너네 뭐 하고 싶냐면 넘겨. 선생님 뭘 넘겨요? 넘기는 순간 S13 빼기 S12가 돼. 선생님 너도 넘겨요. 선생님 너는 이쪽으로 넘길까? S14 빼기 S13이 0 이상이 돼. 근데 이게 뭐야? 공부했겠지? A13이죠. 이게 안 나오면은 조금 덜 공부하고 A14겠죠. 즉 우리의 말은 뭐가 되냐면 A13 13번째 등차 수열의 제 13항이 0 이하고 14번째가 0 이상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차가 양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좋아. 공차는 양수예요. 근데 애초에 네가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2분의 d가 최고차원 계수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차 양수인 건 알고 있긴 해야 돼. 근데 더 명확해졌고요. 이걸 얻으려고 우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 조건 이것도 말해줘야 돼. 절대값 씌우기 전에. 절대값 씌우기 전 상태는 나 조건이죠. A3까지 사라졌으니까 A4 이거 뭐야?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죠. 그거의 절대값이 얼마야? 36이 됩니다. 그럼 등차 중항에 의해서 3A5죠. 그게 36이야. 물론 절대값 신경 써야지. 3A5라고? 그럼 A5, 제5항은 12 또는 빼기 10이에요. 눈치 채고 들어오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A5가 10이에요? 빼기 10이에요? 케이스 나눠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봐봐. 생각해봐. 공차가 지금 양수예요. 커질 일밖에 안 남았어. 커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13이 이미 음수잖아요. 이미 너가 음수야. 공차 양수면 계속 증가한다고. 근데 13이 음수면 그 빽빽빽빽빽 8칸 전에 있는 그 A5는 음수겠니 양수겠니? 13이 이미 음수인데 여기가 음수인데 그 전건이 얘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12가 아니라 빼기 10이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A5가 마이너스 10인 걸 알았어. 그럼 표현만 하시면 돼. A13은 A5 입장에서 몇 개? 8개 D. A14는 A5 제5항 입장에서 너는 9개가 되겠죠. 9D. 근데 너는 0이야. 너는 0이서. 이므로 8D 넘겨서 계산해. 8분의 12, 2분의 3 이고요. 9D 12 이상. 그럼 너는 9분의 12, 3분의 4 이상이므로 따라서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공차가 2분의 3 얘가 더 큰 수죠. 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S33의 최대랑 최소의 합 그럼 갑니다. 뭐 S33 이게 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용하셔도 되는데 A1부터 A33 1 더하기 33 34 나누기 2 그러면 17 등차 중앙이 존재해. 그럼 A17이 등차 중앙의 전체 평균처럼 항이 몇 개 있어? 33개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죠. 따라서 최대 최소를 하기 전에 먼저 S33은 33 곱하기 A17과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A17은 A1 플러스 A5로 가자. 5 나와있으니까 A5 플러스 너는 12 곱하기 공차가 D 라는 걸 아신다면 33 곱하기 A5는 빼기 10이야 12D가 된다 얘기죠. 그럼 요놈의 최대 최소를 우리 얘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D가 얼마면 2분의 3이면 이제 이 범위에서 하면 되잖아요. 2분의 3이면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33 곱하기 마이너스 12도 뺄까요? 귀찮은데 그러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빼는 게 좋을까? 아니야. 그냥 냅둘게. 빼기 12 곱하기 D니까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18 이죠. 그 다음에 D가 얼마일 때 여기 있는 3분의 4 33 곱하기 빼기 12 16이 되겠죠. 그럼 너네 최소 여기서 나오겠죠. 직선이니까 합이니까 둘 위아래 더해요. 그럼 33 계산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34 팡팡 10이니까 330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 25번. A1과 A2의 곱이 음수야? 그러면 공비가 음수인 거죠. 이제 알아서 자동빵 좀 나와주자 얘들아. 공비 음수. A2 이거는 이제 원래 등비수열은 AN인데 그냥 따로 준 거잖아. 순서도 다르네 지금 보면.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그럼 그냥 등차 중앙만 이용하시면 되죠. A1 2배 나머지 둘의 합 이렇게 등차 중앙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니까 A1 도 2A1 A2는 A1R A3는 A1R의 제곱이므로 A1이 0은 아니겠죠.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약분 넘겨 0은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 그러면 R은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공비는 음수여야 돼. 그럼 R은 빼기 넌 꺼져. 다 됐네. 그리고 SN 이건 등비수열 합이죠. AN이 지금 그거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 몰라 A1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뭐 항의 개수 n승. 그럼 너는 3분의 A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승 이거밖에 더 돼야 SN이. 근데 SN이랑 SN 빼기 1이 이거 자체가 합이 아니라 이제 수열로 봐야죠. 요 수열이 등비 수열이 돼야 돼. 그럼 얘 빼기를 해볼까? 그러면 저 앞에 있는 3분의 A1 분배 법칙을 해. 빼기 3분의 A1 곱하기 마이너스 2n승.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일 수는 있는데 얘가 들어있으면 등비 수열은 상수가 없죠. 등비 수열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잖아. 이런 형태니까 상수가 없어 따로. 지수가 안 붙은 친구 없는데 거기에 1을 빼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너만 남는다? 그게 뭐냐면 너랑 너랑 서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즉 A1이 3이에요. 끝났죠. S7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이미 찾았잖아. A에는 3 곱하기 0B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승일 거 아니야. 또는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S7이니까 S7은 3분의 A1에서 A1이 3이니까 이거 그 다음 1 빼기 마이너스 2의 뭐 7승 그러면 사라졌고 1 플러스 2의 7승 264 128 네 128 그럼 129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27번 마지막이네요. 자 벌써 공비 음수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공비는 음수다. 나 A씨가 10 이거 얘 기준으로 사자. A6이 16이니까 너를 A6을 기준으로 하시면 A6 곱하기 아래 제곱 16 아래 제곱이죠. 빼기 3 곱하기 16 A6인데 A7이니까 R 하나 32 알아들을 거죠 여러분들? 그럼 32 빼기 48 R 제곱 어디 갔어? R 제곱 마이너스 48 R은 32이다. 그럼 양쪽을 4로 나눠? 그럼 8R 제곱 빼기 12R 넘어와. 아 그러면 뭐야 8로 나눌 거랬다. 8, 4, 8 아니 약분을 못해. 8로 나눠. 4R 제곱 86 48 뭐야 더 있네. 얼마나 나눠야 돼? 16 황해나 16으로 나눠 3R 16 하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1 그러면 공비니까 공비 R은 빼기 2분의 1이 당연하겠다. 음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나머지 이거 끝났대. 왜냐면 A6 입장에서 얘는 3칸 그 다음에 5칸이니까 16 곱하기 첫 번째 친구는 3칸 R에 3승 R에 5승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저 16 R에 3승도 할까요? 16 R에 3승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16과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1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16 곱하기 빼기 8분의 1 곱하기 4분의 5니까 32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